자, 그 다음에는 토지 별도 등기. 이게 뭡니까? 토지 별도 등기. 이게 뭐예요? 이거를 중개를 하면은 중개하자에 속한다. 08-311-465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중개를 합니다. 아파트를 중개를 하는데 이제 요 조금 오래된 아파트지만은 자, 중개를 하는데 문제는 등기부 여기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토지 별도 등기하고 등기부를 보면요. 이리 쭉 내려다 보면은 자, 집합 건물에 자 다시 봅니다. 등기부 등본의 집합 건물인데 집합 건물의 아파트인데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 있죠. 표제부가 두 개 나옵니다. 한 동의 건물의 표시에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동의 전유분 표시에 표제부가 있어요. 있는데 204호입니다. 84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대지권에 보면은 15평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나오죠. 근데 오른쪽 보기에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오죠. 갑구에 건조당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토지의 별도 등기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이게 은행의 설정을 예로 5억이 있는데 대출을 안 갚았어. 그러면은 요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정이 5억이 있는데 잔고가 제로라.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럼 5억이 있는데 대출은 3억, 5억, 4억 정도 원금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이 대출이 안 갚아지면은 다음에 경매를 넣습니다. 넣으면은 이 대지권 이게 도망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중개를 했는데 나중에 15평이 뺏겨버려. 이어서 경매 넣으니까. 알겠어요? 뺏긴다. 뺏기면은 이 15평이 지금 45제곱미터 지금 도망가잖아, 지금. 그러면은 건물을 나 중개를 해주고 다 매매 다 시긴 하는데 뺏기면 뭐 됩니까? 중개사는 오죠? 그 경매 들어가고 보기에는 토지가 15평, 예로 2억짜리다 그러면 토지가 보통 한 30억 되거든요. 한 6천만 되는데, 그게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중개사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너 하자면 그럼 너가 소개시켰네? 이랍니다. 너 6천만 네가 책임져? 나 모르겠어. 그래 실제로 막 손해배상 청구 당하고 그래요. 하려 보면은. 자, 그래서 이런 토지 별도 등기에 있으면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돼. 특히 건조당에 있으면 물어봐야 돼. 국민은행이다, 신한은행 같은 거 전화해가지고, 설정이 살아있는데, 여기 지금 잔고가 제로인지, 아직 안 갖고 남아있는 게 좀 있는지,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있다, 그러면은, 24세대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여기서 201호를 지금 매매를 하는데, 지분을 201호만 포기를 해두라. 얼마 필요하노? 그럼 뭐 6천만 원 뭐 포기인데, 그럼 주고 포기를 시켜야 돼요. 그럼 판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작게 사야 되겠죠. 그죠? 아니, 그러면 마주시키든지, 요거를 뽑혀시키든지, 둘 중에 해야 되지. 그냥 덜렁 받으면은 시끄럽다,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그냥 경매가 일단 대비면 됩니다. 신한원에서 대면 되는데, 땅 가인 사람이 사실을 봅니다. 땅 가인 사람이 이제 경매를 넣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밑에. 토지만 미리 경매 넣는 수가 있어요. 미리 또. 아까 별도 있었죠. 그래서 경매 넣어요. 넣으면은 낙찰돼요. 낙찰이 되면은 대지권만 낙찰돼 가지고 이게 전부 다 1억 7,100에 낙찰된 사람한테 다 갖다 줍니다. 몰빵이 돼요. 대지권이 24세대가.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대지권을 가오는 거고, 아까 나머지는 토지 별도 등기 아까 중개됐죠. 그 사람 전부 다 뺏겼습니다. 뺏기고 세금 고지달랍니다. 너가 살 때 옛날에 토지가 3천만이었는데 이제 6천이 됐으니까 가격이 올라갔죠. 세금 내라고 양도소득세 고지도 받고 막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덕보입니다. 이래가지고 12세대한테 150만원 지로 주라고 조정이 됩니다. 조정서가 되고, 이 조정서 있죠. 이렇게 토지를 철거하라 크고 이제 대지권 낙찰받은 사람이 다시요. 대지권을 낙찰받은 이 사람이 1억 7,100에 받은 사람이 여기 받았죠. 이 사람이 조정을 받습니다. 이제 판사들이 판결을 만든 게 귀찮으니까 서로 조정을 많이 시킵니다. 자, 합의 초당했어요.
그래 조정한 거는 너가 매달 월세를 한 세대당 11만원 해갖고 전부 합치해서 150만원 주라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하면서 조정을 시키는 겁니다. 조정 요소를.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1억 7,100 낙찰받았고 한 달에 150만원 받으면 괜찮은 거죠. 장사가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150만원을 받고 이 사람은 이제 이따가 대지가 뺏겼죠. 뺏기자까지는 그럼 뭐 사야 되겠죠. 건물가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재건축되고 해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중개사한테 조사합니다. 네가 물어라. 네가 중개했으니까 너가 4,800 주든지 네가 사들라라 그러면 그래야 되겠죠. 그럼 중개사가 다 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지가 개인비로 산 거는 지가 물고 사들라야 돼. 지가 못 본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 있으면 그런 거는 한 번 더 따져봐야 돼. 중개하자 물건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근데 토지만 이 집합 건물에 깔린 토지 같은 거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빌딩에도 토지만 놓은 경우 있어요. 자, 42번입니다. 42번. 이 상가가 치과, 내과, 병원이 많이 약국이 되고 이런 겁니다. 이런데 땅 낙찰받으면 좋을까 나쁠까? 좋은 겁니다. 알겠어요? 자, 땅만 나왔어. 토지만 나왔는데 이 땅에 건물을 보니까 치과, 내과, 1층 약국도 있고 본견에 건물주가 월세를 짭짤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땅을 받으면은 지가 내 땅이 필요하겠죠. 대팔아라 말아라 그 다음에 지를 달라해도 줄게 내가 한 달에 2천만원 버리는데 니 지로 뭐 300만원 주지 뭐 주도 1,700이 남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 됩니다. 자 그러나 43번에 보면은 이 땅만 낙찰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때 한번 이게 신문입니다. 이거 요거를 39세대가 있어요. 아파트 여기에서 8세대가 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판례를 못 찾아가지고 막 들어가지 말았겠어요. 집 찾기에는 억울해 죽겠어. 너무 그래. 그래 그때 우리가 금액을 조금 더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 이제 막 포기를 해버렸는데 왜 했나 그러면은 8세대가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조금 쫓아내고 이게 나도 인도명도 안 될 것 같고 저거를 부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어. 그 당시에는 한 5년 벌써 한 4년 됐다 그죠? 한 4년 전 이야기네. 그때 우리 이종식 교수하고 그때 실습반 할 때 그때 내가 요거를 사라고 내가 부축했거든요. 그 수강생이 몇 명이 사겠다고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라 하였고 이제 거의 다 됐는데 8세 때문에 이제 그때 안 들어왔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런 44번에 보면요 이렇게 경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건물만 땅 낙찰 받은 사람이 건물을 경매를 이제 넣어주니까 이것도 보니까 선순위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전 판례가 요겁니다. 요거 2010년도 판례. 요게 이제 건물 선순위 전체고. 자 이거 봅니다. 건물이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해서 위에 건물만 가진 사람. 자 요건 이제 건물만 나왔죠 지금. 우리가 이제 땅만 낙찰 받았는데 건물에 지로 도락해 갖고 소송을 넣었어요. 자꾸 떨어져가지고 낙찰을 받으라는 게 선순위가 1억씩 있어. 전세권자가. 그래서 그거를 안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됐거든요. 결론은 안 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낙찰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자, 여기 보겠네요. 건물이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땅의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짓는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건물 점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경우도 퇴거 청구를 할 수, 소거. 뭐죠?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에 존립한 토지 사용권을 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에, 다시, 소거.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판례가 조금 이상한 판례가 들어왔네요. 일단은 대전제는 그 건물주한테 나중에 이제 있겠죠. 점유한다고 이제 선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겠죠. 그럼 그 사람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때리고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소송을 하면 된다 이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에 갖추지 못해서 토지 소유자가 대해서 철거 상황에서 건물소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 예, 맞네. 다시 봅니다. 건물이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해서 이제 건물만 기재되고 있죠. 철거당할 건물입니다. 못해서 토지 소유자가 내가 토지 낙찰 받았어요. 건물 소유에 대해서 당의 건물의 철거를 해둬라, 그 다음에 그 땅을 인도해둬라 할 수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내가 유리하죠. 땅 주인이 유리한데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여러 세입자가 있다는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쫓아낼 수 있다네. 그 다음에 그 건물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선수리 임차인인 경우에 위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소극은 뭡니까?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럼 쫓겨나야 된다. 그래서 좋은 판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판례를 못 찾아가지고 이 천안에 이 39세대 이 땅이 나왔는데 이때 포기된 게 지금 굉장히 후회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피고가 특정이 되고 45입니다. 철거당할 건물주한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 요것도 낭구도 그렇죠. 땅만 나왔어요. 주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나오는데 낙찰 높게 되는데 요게 이제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좋은 결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들어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파트 인천 남구 있죠. 아파트에 토지만 매각 요럴 때 낙찰을 받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46번입니다. 46번 빌라 18세대에 3억 틀렸네. 이게 000 3억 2천에 낙찰 받고 감정가 7억에 대해서 연 4.5% 지로 청구 소송에 승소했다. 자, 우리 주산동에 수강생이 3억 2,169만 원을 받았어요. 땅만 받았는데 지를 소송하다 보니까 이게 한 5년 묵었거든. 이게 뭐 이게 경매되고 뭐 소송 당할 때까지 물어가지고 이게 365 그는 이 숫자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게에 4.5%를 주라. 지로를 1년에 요리 주라. 그러면 이제 빌라나 아파트 밑에 있는 걸 낙찰 받으면은 지로가 몇 프로 받는다고요? 4.5%. 그렇게 가세요. 그럼 4.5%면 센 겁니다. 작은 거 아닙니다. 4.5% 정도 보통 판결 놓습니다. 그 놓은 거는 요거는 원래는 이래요. 원래는 5억짜리인데 건물이 빠졌으니까 5억 곱하기 한 70% 하죠. 30% DC합니다. 보통 1차가 우리 창원에는 그래야 3억5백이 나온 겁니다. 5억짜리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7억 요쪽에 7억 한 3, 4천 요때 움직였어요. 여기에 4.5% 주라. 요 건물을 가 있는 18세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47번. 그러나 대지권 낙찰 받아도 수익이 어무시 되는 실패 사례가 있어요. 이 빼야 되겠죠? 실패 사례. 지금까지는 아까 좋은 것만 얘기해 주죠. 제가 실패 사례 봅니다. 6가지 보겠습니다. 비어있는 아파트. 이게 충북 제천에 보니까 이게 막 비어있더라고요. 그럼 비어있는데 이게 소유자도 막 손을 띱니다. 소송에다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낙찰 받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낙찰가 21%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인데 찜밀방이더라. 낙찰 받으면 돈 될까 안 될까 이거 밑에 깔린 땅. 찜질방은 영원한 찜질방입니다. 그 돈 안 됩니다. 그 땅 낙찰 받아봤자 돈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지권 편입이 안 된 토지. 자, 진주에 보면요. 자, 이런 겁니다. 진주에 누가 공매해서 이게 낙찰 받아요. 경매 전문가가 업체가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가 경매 넣습니다. 1억 한 5천인가 낙찰 받았어요. 받아갖고 공매 받아가지고 경매 넣으니까 이게 이제 한 5억에서 안 팔립니다. 그럼 8천원 팔렸으니까 낙찰이 그러면 손해가 삐죠. 그렇다 아닙니까? 왜 그러면 5억짜리가
뭐 4억 5천에 팔리지 않고 이게 8천에 팔리느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피고가 없는 대지권입니다. 이거는 감정서 보세요. 요 감정서 보면 안에 잘 나와 있어요. 감정서요. 요거 감정서. 8,500의 감정서 보면 이거 판결문을 이어놨어요. 이거를 안 봤으면 여러분들 낙찰 받습니다. 4억 5천에. 아이고, 저 돈 되네. 저거 30세대 저거 뭐, 아파트 빌라 내가 대지권 다 받아 딱 지워 있으면 저거 나한테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근데 이제 일이 크고 받은 거예요, 이 사람도. 공매에서 일이 받은 겁니다. 소송을 해보니까 피고가 없어. 자, 이런 거요. 땅이 있는데, 예를 들면, 뒷 땅에 이제, 이를 건축합니다. 아파트를 110도 씌어요. 뒤가 그늘이 집이죠. 11억 겁니다. 야, 니 일조권 침해, 내 집실 완전 그냥 어둡게 만들어갖고, 빨리 사가야 됐습니다. 샀죠? 그게 경매 놓은 겁니다. 공매 놓은 겁니다. 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거를 이렇게 이제 다시, 공매에서 넣어가지고 요거를 싸게 샀는데, 경매 넣어주니까 결국은 앞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거 샀습니다. 이거. 돈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낙찰이 경매될 때, 여러분들이 16의 사치를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대지권도 잘 사야 돼요. 이것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냥 덜렁 안 됩니다. 자, 진주의 신안동, 법원 옆입니다. 신안동에 건물은 제외되고 212평인데, 집은 했더죠. 그래서 5억짜리가 안 팔립니다. 쭉 안 팔리고, 결국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삽니다. 8,500에. 그만 우리 사달라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이제 옆에 씁니다. 자, 보세요. 아파트 잘생겼죠? 요 밑에 깔린 게 다 보고 산 겁니다. 근데 피고가 없어요. 여기에. 피고가 없는 땅입니다. 그거는 사봤자 돈이 안 돼. 그래가지고 요거는 포기했다. 그래서 감정서를 집에서 한번 봅니다. 집에 공부를 하실 분은 감정서의 상세하게 감정평가서가 참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죠?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나도 감정평가서의 판결문이라는 또 처음 봤어요. 판결문 탁 해놨어요. 이게 주문 해가지고, 그죠? 주문해가지고 기각한다 이런 말 써놨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판결문에 이거 이어놨어요. 요 관련돼가지고. 그게 이거 안 산 겁니다. 안 그랬으면은 감정평가서 판결만 넣어서 여러분들이 요 산다고. 아시겠어요? 소송합니다. 피고가 없는 소송이 도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땅만 산 거죠? 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아까 찜질방, 피고가 없는 거, 이런 거 사시면 안 된다. 자, 4번. 대지권 편입이 안 된 토지, 사후 감천동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안내문입니다, 안내문. 안내문 보면은, 빨간 게 안내문. 요 KRNC, 정리금융공사거든요. 정리금융공사하고 건설회사에서 공동으로 갖고 있다. 그죠? KRNC. 여기 우리 예금보공사 옛날 말로, 예보입니다, 예보. 그런데 아파트 건설 당시 상기지원에 대해서 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고 공동 지분이지만은 더 이상의 무단 사용할 때는 안 됩니다. 농사 짓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하면. 근데 이 감천동에 이 아파트가 있는데 요 사람들이 피고가 되면은 땅이 돈이 되는데 요것도 피고가 안 돼요. 사지 마라 사는 사람이 있어. 우수한 형들이. 또 천개월 짓하는 사람. 그 사람 돈 됐을까 안 됐을까? 돈 될 리가 없습니다. 돈 잠기고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아까 이런 거 봅니다. 아빠 지을 때 옆에 뒤에부터 땅 있죠? 민원 들어오고 그 할 수 없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게 이제 경매 공매 당한 게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해. 자, 그 다음 미등기 건물로 토지 인도 및 지로 청소에는 피고가 특정된 대지권. 이 찾아보면은 피고가 없어요. 살 때는 항시 피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예로 12시간, 12시간 다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건축물대장, 토지장 다 하고 가로, 세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피고를 찾아내가지고 딱 나오면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좀 되는데, 피고가 없는 땅은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해당 빌라의 대지권 가치가 미약한 경우. 자, 예를 들면 은평구 역천동 이런 겁니다. 역천동에 보면은 이
가격이 잘 안 오는 빌라가 있어요. 가격이. 빌라는 잘 안 오죠? 밋밋합니다. 그러면은 토지는 벌써 건물 6대4 보면 토지가 이제 4죠. 6대4. 이 토지 지분에서 그렇게 잘 안 올라요. 그럼 나는 낙찰 받으면은 대출도 안 되는 거, 또 잘 안 오는 거, 한 필지 나온 거, 한 세대 나온 거, 이런 거는 도저히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반값에 사면 또 그거는 하겠죠. 뭐 토지 주고 사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보입니다. 자, 대지권 낙찰자가 싫어한다. 싫어하고 반대편 반대로 건물 낙찰자가 좋아하는 판례가 있어요. 자, 요거는 공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물만 낙찰 받았는데 판례에서 대지권을 주라 그러면은 나 땡 잡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서 아파트가 비쌉니다. 예로 한 10억쯤 돼요. 예로. 그럼 건물만 놓으면은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땅이 4억이에요. 건물 6억 중에 놓으니까, 건물을 놓으니까 또 대출도 안 되고 이래서 한 4억 정도 맞춰봤습니다. 근데 대지권도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했더니 땡 잡는 거죠. 이게 판례입니다. 우리 전속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판례가 요겁니다. 요거 2012다. 요 판례입니다. 요거는 잘 읽어보면은 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아까처럼 엄마 땅에 토지 별도 등기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무시하고, 저가 옛날에 분양할 때 다 해놔갖고 건물만 지금 어떻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땅도 대지권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있는데 건물만 나와있어. 그럴 때 이제 건물을 땅 내놔라, 대지권 내놔라, 내 빚지 15배 내놔라 하면 주라 이 나입니다. 만약 그런 데 해당되면은 또 건물만 사발 때 대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깊게 하셔가지고 이쪽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하면은 또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만 낙찰 받는 건 절대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아파트에 건물만 했을 때 대지권도 갖고 있는 경우가 가끔은 있더라. 이 판례가 좀 대표적 판례입니다. 한번 봅시다.